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8주 동안 일기분석비 예부법 갖고 이제 8주 동안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일기분석이 보통 좀 어렵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일종의 수험생들이 죽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제 일기분석인데, 막상 시험을 보면 점수는 의외로 이쪽에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어렵다고 하니까 문제를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이 일기 분석 시간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하면 어렵지. 일기 분석이 뭐 예보관 수준의 예보를 내라 그러면 어렵겠지만 이건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고, 대신 좀 단순하면서 좀 외울 게 좀 있어. 특히 첫 시간이야. 그래서 이 첫 시간이 지리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은 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그 전문 같은 거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연대에서는 강의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아마 서울대에서도 안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잘못됐어. 내용을 조금 가면서 다시 수업 들어갈 때 얘기해 주겠는데, 왜 그런지를 그때 가서 얘기해 주려고 하고, 여하간 이 좀 처음에는 조금 지리하고 뭐 이러는데, 조금만 그것만 넘겨가면은 좀 또 그렇지도 않아. 또 하나 조금 더 하나 또 건너가면은 또 단어선도 문제가 있어. 이게 또 좀 생소해. 그래서 그거 둘만 하면은 일기 분석은 큰 어려움 없이 되고, 여러분이 기상기사를 땄는지를 모르겠는데 기상기사를 따기 위해서 이 둘은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전문하고 그 단어선도 문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거라서 뭐라 그러나, 나도 그런 거 자꾸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뭐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거 여자 화장실, 이거 남자 화장실이구나 이렇게 알잖아. 그렇죠? 이렇게 공감 가는 거라고, 이 사람이 만든 거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전문 해석으로 들어가겠는데, 전문 해석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일기 분석을 왜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먼저 시간에 기상학 개론했을 때 저거는 배웠잖아요.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력학 같은 대기 복사 같은 거 조금 하고 그랬어요. 어떻든 간에 이 기상학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한 과목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력학이라든지 대기 복사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우는 거는 왜 배우는 거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운동학도 배워야 되고 뭐 일기 분석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거를 왜 배우는 거냐면은 아주 심플해요. 예보를 하기 위해서예요.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배우는 거라고요. 그 중에서도 예보 중에서도 뭐냐면은, 다른 예보 다 잘못해도 소용없어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강수 예보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 우리가 지금 많은 기상에 관련된 거가 대학에서는 많이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시험 과목에 관계되는 거는 두 과목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기상학 개론하고 일기 분석 및 지금 하는 예보법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베이스에 깔리는 관측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면서 다 모아놓은 것이 그것이 기상학 개론이고, 예보 쪽으로 몰아놓은 것이 일기 분석 및 예보법이라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보면 다 에센스를 다 모아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만이 지금 9급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갖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일기 분석 이거 예보법을 배운 거를 예보를 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보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다가 우리 우리 그 일기 분석 이런 데서는 그 뭐 일기의 변천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일기예보는 그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구석기 시대 이전이라고요. 그러면 저기 혼자 이렇게 살 때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되고 그러면 뭐 국가 체제가 비슷하게 갖춰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럴 때서부터 기상은 관계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고조선 때 얘기를 보면은 그 단군에 그 수하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운사, 우사, 풍백 그러잖아요. 직함이 보면 다 그게 기상 예보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거짓말 같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의 그 부를 만드는 거, GDP를 생산하는 것이 뭐냐면 뭐 수렵 채취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 농사 질 때 지멋대로 농사 져 가지고선 농사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 전문적으로 쭉 그것만 해왔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벽시 뿌려라 하면 뿌리고, 근데 그 사람 뿌릴 때 안 뿌리면은 꼭 낭패 보잖아. 그러니까 말 듣는 게 낫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뭐 기상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네 가문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마 그 독점적으로 하면서 아마 이게 전해지면서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풍년이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흉년이 들면 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다른 쳐들어가서 식량 뺏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공격할지 좋을지 그건 다 날씨 보고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때의 그 일기는 어떤 거냐면은 특출한 그 예보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예보관들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예보를 냈다 그래가지고 관천만기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식선에서 이렇게 가지고 묻는 경우가 기상청에서 없었지만은 기상기사 시험에는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천만기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역사가 깊다는 식이야. 구석기 시대 때 뭐 이때서부터 시작되고, 그럼 그런 것이 어떻게 됐겠느냐 하면은 그게 현재에서는 그 일기 속담 같은 거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비가 낮게 나르면 비가 온다 뭐 이런 거로 따지고 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기압이 낮으니까 벌레들이 낮게 나르거든요. 낮게 나르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제비가 낮게 나르고, 그런 것들 다 따지고 보면 신빙성이 있고 과학적이고 뭐 그래요. 뭐 저녁놀이 생긴다, 뭐 아침놀이 생기고 날씨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일기속담으로 나온 것들이 그 옛날 관천만기 시대 때의 그 예보법이 지금 일기속담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보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보관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예보관에 따라서 예보가 잘 내는 예보관이 있고 못 내는 예보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보를 했던 게 관천만기 시대라고 해요.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부터는 그게 얼마 안 돼요. 뭐 1700년대 뭐 이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칙기 시대라 그래가지고 1600년대, 17세기 요때에 시작은 토리첼리부터 시작해요. 그럼 토리첼리가 수은기압계를 만들고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인돼서 일기압이 1013mm가 된 거를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어차피 상식적으로 알아들고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뭐냐면은 토리첼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수은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한 1m쯤 되는 이 관에다가 수은을 꽉 채우고서는 여기다 꽉 막고서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수은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은이 내려올라 그러는 거를 대기압이 맞서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평형점에 딱 되면은 여기서 딱 서 있을 거 아니야. 대충 이게 76cm야. 그래가지고 토리첼리가 계속 관측해 보니까 76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76cm를 일기압으로 잡은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저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 계산할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많을 때 그 계산을 저기 우리가 아무래도 자연과학이고 이과니까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단위를 맞춰야 되고 또 차원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했다가는 1분 안에 문제를 못 푼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계술만 가지고 따져서 저기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단위를 그 특징을 알고 그다음에 모든 단위를 MKS 단위계로 다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거. 그때 이제 저기 나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얘네 저기 일기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76cm라 그랬죠. 76cm니까 0.76m라고. 그렇죠? 거기다가 수은의 저기 비중이 13.6인데 13.6은 그람 센티미터 3승이거든. 미터 3승이니까 아마 더 1000배 해줘야 될 거야. 이렇게 1000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거기다가 저기 그 무게가 나오려면 왜냐면 저기 이 기압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이거든. 그러면 힘이면은 저기 무게로 저기 되려니까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줘야지 돼. 그러니까 여기가 9.8쯤 곱해주면 돼. 아마 이렇게 하면은 1013에 아마 2배쯤 나올 거야. 한 10만쯤 나올 거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파스칼이거든. 근데 파스칼은 저기 수치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기압의 단위는 미리바로 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헥토파스칼을 만든 거야. 그래서 다시 1013점 이렇게쯤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알면 돼. 자, 그래서 일기압은 어떻게 만든 거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관측해서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 76cm를 일기압으로 잡은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일기압이 1013점 헥토파스칼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그 이제 단위 문제는 이거는 또 한번 나올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저기 상식적으로 알고 그래서 봤더니 이걸 저기 이 대기압이 누르는 거기서 대기압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는 흐린 날에는 기압이 낮아져 가지고 이게 낮게 되고 이거 누르는 게 적으니까 날이 맑으면은 저기 이 고기압이 눌러 가지고 이게 쭉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예보가 저기 이 관천만기 시대 때는 예보관이 저기 자기 나름대로 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보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측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래서 너 왜 예보 이렇게 냈어? 그러면 그 전에는 내 감으로 냈어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 저기 측기를 보시라고 지금 저 기압이 높지 않느냐고. 그러면 이제 근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때부터 또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모바일 숫자가 나오게 되고 저기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측기들이 막 개발되고 시작해. 그래서 세대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 측기 시대선을 관천만기 시대라 그러고 이 저기 토리첼리가 그 수은기압계 만들고서부터 쭉 여기를 측기 시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 측기 시대가 어떤 계기에서 또 갈리냐면은 1800년대 거야. 그때 이제 크리미아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저기 확장하면서 내려오니까는 그 저기 불란서 영국 이런 데가 연합국이 돼 가지고 그 맞서서 싸운 게 크리미아 전쟁이야. 그때 저기 이 불란서에 앙리 4세호라고 아주 큰 배가 있었고 저기 무적함대였었어.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아는 거는 스페인의 무적함대인데 그 저기 불란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특히 앙리 4세호가 굉장히 컸었어. 그래서 그거 있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가 이제 막 뭐냐면은 저기 무선 전신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이 무선으로다가 정보를 교환이 막 되고 그런 시대였었어. 근데 그때 저기 이 폭풍우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우리 저기 사람들이 폭풍이 생겼다 해서 없어지고 뭐 이렇게 여기서 생기고 뭐 이러는 줄 알았었어. 그런데 그 폭풍우가 일어난 날 그 저기 뭐야 그 이 장교가 그 저기 일보를 받잖아. 저놈마다 무슨 일이 나는 거를 쭉 받아놓고서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지도에다가 쓱 써본 거야. 그랬더니 폭풍우가 난 것이 앙레사 그 바다에서 난 무슨 해협이야. 거기서 난 데서부터 쭉 해서 육지로 가가지고 뭐 대포가 무너지고 슉대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이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한 거야. 야, 백지에다가 일기 현상을 기록하면 예보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불란서에서 그 처음으로 그 이 선박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폭풍우가 나고 그랬으면은 그 저기 각국에 있는 선박회사에서 그 자기는 자회사들이 나와 있는 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쭉 저기 기입을 하면은 걔가 어느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정보를 돈 받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민간인 기상 정보 회사가 불란서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척기 시대를 놔두고 일기도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도 시대가 사실은 지금까지도야. 근데 지금 수치예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 근데 그 수치예보 시대라는 것은 요 뒷면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수치예보의 궁극적인 것은 그 예보관에 이제 우리가 그 객관 예보라 그래. 아까 저기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보관이 내도 똑같이 예보를 낼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객관적인 예보라 그래. 근데 이 저기 컴퓨터에서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객관 예보를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에는 그 일기도 시대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예보관이 예상 일기도를 잘 그려야 예보를 잘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예상 일기도를 잘 그리는 예보관이 그 예보를 잘 내는 예보관이야. 그래서 그러면 예상 일기도를 잘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500헥토파스칼의 그 일기도를 보면은 단파가 다 제거되고 파형으로 나와. 저기 골과 능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파속 방정식이니 뭐 이런 거, 패터슨의 뭐 파속 방정식이니 뭐 해가지고 뭐 그 지방의 위도, 그다음에 그 파장의 길이, 진폭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파가 다음 시간에 어디쯤 갈 거다 해가지고 그 일기도를 그리는 이런 방법이야. 그게 저기 뭐야 예보관이 지가 나름대로 해서 경험적으로서 여기 있던 저기 합은 내일이면 이쯤 갈 거다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객관적이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중에서 이 최근에 와가지고 본 것은 그 수치적으로다가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거기를 100년 좀 넘었어요. 노르웨이 그쪽을 그 기상청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르웨이 학파라고 나중에 붙였던 건데 그 유럽에서 그 과학이 기상학이 발달하면서 그때 이제 뭐 저기압 모형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쓰고 있는 거야. 저기압 모형이라든지 뭐 저기 그 온난전선, 한냉전선 같들이 다 그때 나왔던 거야. 그때 그걸 비조라고 할 수 있는 비아크니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기상 현상이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물리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기상의 현상이 그냥 무작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물리 법칙을 따르고 그래서 물리 법칙을 따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정식을 알면은 즉 관측해서 현재를 알면은 거기에 시간 변화일만 알면은 거기서 수치적 분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가 지금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옛날에 예상 일기도를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그리다가 또 다른 방법에서 객관적으로 그리다가 이제는 컴퓨터가 예상 일기도를 그려줬을 뿐이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보관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치예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대를 나눌 때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관천만기였었죠. 두 번째가 척기 시대.
일기도 시대. 지금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예보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과도기를 메꾸는 것이 미국에서 그 FSL이라 그래가지고 예보연구실이라는 큰 그룹이 있어요. FSL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치 자료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 이 단원에서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종합해가지고 이 디지털 예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객관 예보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일본을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기상청에 바로 들여와 가지고 이름을 디지털 예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동네 예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예보가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 예보 시대로 가는 과도기 시대라고. 그래서 지금이 그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보에 필요한 그 예상 일기도는 예보관이 그리지 않고 컴퓨터가 그려주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예보관의 몫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범주를 보면은 일기도 시대에 속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궁극적인 그 수치 예보 시대는 어느냐면은 기본 관측 자료만 컴퓨터에다 쓸어놓으면 거기서 예보문이 싹 쏟아지는 이런 때가 수치 예보의 아마 마지막 목표가 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예보관이 어떤 예보관을 써도 예보가 비슷해지게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눠졌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관천만기 그다음에 일기도 시대 수치 예보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그림이 그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비아크니스가 일기가 그 방정식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풀면 된다 그랬는데 이게 계산이 한두 군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해야 돼. 그걸 손으로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서 그 나라의 컴퓨터 수준이 어느 걸지 알려면은 그 나라 기상청이 어떤 컴퓨터를 쓰는지를 보면 돼. 그래서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슈퍼컴퓨터는 기상청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창에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크레이 XC30이 아직까지는 될 거야. 지금 네 번째 아마 그 슈퍼컴퓨터 세대 개체가 돼서 지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슈퍼컴퓨터가 이 관측 자료를 해서 분석해서 그 수치 예보 시스템하고 분석 시스템에서 일비도를 예상 일기도를 그려주지만 이거를 해석하고 예보를 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예보관의 몫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기도 시대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그 수치 예보 운영 시스템.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러면 예보를 정확하게 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백목을 내가 손을 놓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은 내가 1초 후에 이게 좀 높은 데서 해야겠다. 1초 후에 어디 있고 2초 후에 어디 있는 거 다 알잖아. 왜? 운동 방정식을 아니까 수식을 방정식을 아니까 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가져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분자의 개념이라는 건 뭐야? 어떤 물질이 있으면 계속 쪼개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그 성질을 가진 마지막을 그 분자라 그러잖아. 분자가 더 깨지면 그때는 뭐 그 성질이 아니지. 만약 설탕이라 그러면 단맛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때가 분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쪼개면 원자라 하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대기를 따지고 있잖아. 이 대기를 쪼개다 그러자고 아주 작게 만들어 미소 단위. 더 이상 쪼개면 그 공기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공기를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라고 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적다 그러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델 V.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델 X 곱하기 델 Y 곱하기 델 Z 이런 식으로 표시될 거 아니야. 얘를 더 쪼개면은 더 이상 이 공기 성질을 잃어버려서 안 돼.
최소 작은 거. 얘를 대기 연속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미소 공기 부피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렇게 흘러갔다고 봐도 되고 얘가 지금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쭉 해서 연속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게 끊기면은 안 되지, 그렇죠? 이 대기의 성질을 이렇게 쪼개었지만은 이 앞뒤에 이거 쫙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인 거지. 이 혼자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얘보다 더 빨리 가고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쭉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 딱 봐가지고 요거 최소 부피다 이렇게 본 거지. 즉 뭐예요? 대기는 연속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야? 연속됐다는 건 불연속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불연속이 있으면은 미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얘가 전 시간 위치에서 지금 시간 빼가지고 거리를 나눠주면 그것이 시간 변화율이잖아. 그렇죠? 그 시간 변화율을 알면은 거기다가 시간적 분을 하면 얘가 어디 가는 건지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즉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여기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이거 빼가지고 이 식으로 나눠주면은 이 변화율이 나오는데 그걸 요거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얘에서 차에서 이거 구한 거나 여기서 구한 거나 여기를 구하는 것이 미분 한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 대기가 전부 이렇게 해서 여기에가 뭐가 들었냐면은 모든 운동값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기온, 기압 이런 것들이 다 이거 갖고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수치해볼 시간에 하겠지만은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미분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뭐 2x 자승 이러면 얘 미분하라면 4x 되는 걸 알지만은 컴퓨터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편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격자값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한차분법을 써 가지고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산량이 엄청 많아진다고 그런 거는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수치해볼 시간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약간 감각적으로 그것만 알면 돼요. 뭐라고요? 시간 변화율을 알면 된다는 소리야. 시간 변화율은 뭐야? 전 시간에서 지금 시간 거 빼가지고 거리로 나눠주면 시간 변화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변화율만 나오면은 거기다 시간값을 계속 곱하는 거. 즉 적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시간 변화율을 알면은 뭐 1시간 뒤에 어디의 시간 이 값을 다 알아는 것이 수치해부의 기본이지. 근데 문제는 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공기가 계속 간다고 쳐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여기서는 수치적 분이 가능한 거는 불연속이고 그건 당연히 대기연속체니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공기가 쭉 가는 동안에 성질이 안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씩 바뀔 거 아니야. 왜? 공기가 아무래도 주위하고 좀 섞이기도 하고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럴 거라고. 그래서 이 수치적 분을 했을 때 일주일이 넘어가면 그 값 성질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예보까지는 그것이 되는데 장기예보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 성질이 변해서 안 돼요. 그래서 통계적인 기법이 들어가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수치예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보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 장에 배울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알면 값을 지금 뭐예요?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를 아는 방법은 관측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현재를 모르면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예보가는 똑같은 얘기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서울에 앉아서 그 예보를 내는데
여기 있는 거 갖고 얘가 어디 갈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서울을 지나 이쪽 예보지. 내가 알라 그러면 이쪽 걸 알아야 되지, 그렇지? 이쪽에서 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관측값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관측해줘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 WM에서는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관측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규모 같은 걸 배울 때 종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울 거야. 이제 이 종관이라는 아직까지는 이 뜻을 잘 모르겠지만 이 종관의 뜻에는 동시에 관측한 이런 뜻도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종관 규모라 그러면 예보로 치면 한 2, 3일치 예보가 내면서 그래서 일기도 한 장 규모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일반 기상학에서 이런 뜻을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하지만 대충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종관이라면 동시에 관측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 9시 아침 9시 그러면 이게 세계 시로 따지면 00 UTC가 되거든요. 00 UTC. 이 시간이 00 UTC가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관측자들이 나와서 노장 가서 관측계를 본다는 뜻이야. 관측을 한다는 뜻이야. 그럼 그게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는 9시지만 어느 나라는 한밤중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대낮일 수도 있고 전 세계가 그런 거야. 그때 그 동시에 관측한 자료를 통신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통신망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야. 왜? 관측 자료를 내가 예보를 하려고 그러면은 관측 자료 현재 자료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현재 자료를 알려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돼 있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외국어 자료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람들도 관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려니까는 관측망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것이 GTS 관측망이야. 그거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보면 그거를 GTS 통신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GTS 통신망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보면 또 뭐 GDP 시스템 뭐 이래 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GDP 시스템은 이 물리적이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돼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돼. 그래서 이 한꺼번에 둘을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모든 관측 자료는 여기 전부 이렇게 서울에 있는 KMA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KMA가 내셔널 미테올로지컬 센터라서 NMC라 그래. 국가 기상센터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관측 자료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한 600군데가 넘거든요. 그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기도를 그리는 몇 군데만 이렇게 해서 보내. 서울하고 뭐 부산 이런 거 몇 군데, 포항 이런 데 자료를 관측한 자료를 쫙 묶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이렇게 해서 일본 동경으로 보내는 거야. 동경. 그럼 중국에서도 베이징에서도 우리는 또 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묶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대동경 라인, 이거 대북경 라인이라서 또 서로 자료를 교환해요.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또 가요. 뭐 이쪽에 뭐 하바로스크니 뭐 이런 데서도 자료도 해서 이 도쿄에서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지역 예보 센터가 되는 거야. 리저널 미테올로지컬 센터 가지고 지역 예보 센터가 돼요. 그러면 지역 예보 센터가 이제 남쪽에서는 이 호주 같은 데도 있고 뭐 러시아 그쪽에 하바롭스키가 거기도 RMC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가 이 국가 거를 모아가지고 자기네 그 지역 예보 센터로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경으로 보내는 거야. 그럼 동경에서 받은 거는 이 자료를 어디로 보내냐면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는 거야. 워싱턴은 각 구역에 있는 그 RMC로부터 다 받아. 그러니까 즉 전 세계 자료를 다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그 논리적으로 체크할 거 체크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시 소팅을 쫙 해가지고 역으로 다시 보내줘서 우리나라로 오면은 어떻게 돼? 전 세계자가 우리나라로 자료를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러면은 이게 아침 9시에 관측한 자료라 그러면은 12시 뭐 요 정도 되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 세계 자료가. 그래서 그전에는 그걸 크기가 폭을 한 이만한 것 같다. 그 기계는 그럼 뭐라 그러더라? 통신망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냥 찍혀 나와. 그러니까 노란 정이 요만한 보기다가 그 전 세계 자료가 막 찍혀서 나와가지고 그 전문 용지라 그러거든요. 그럼 노란 정에다 나무 둘둘 말아가지고 받아가지고는 지역별로 이렇게 짝짝 찢어가지고 각자 그거 가지고 기입하고 일기도로 기입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시스템이 전 근대적이 되고 조금 뭐라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해줄게요. 약간 그렇게 해서 기입을 하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면 899이 기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입을 마치면은 그거를 6, 7급들이 그 미화를 해가지고 일기도로 완성시켜줘. 그러면 5급 예보관이 그것들을 쭉 분석하고 그다음에 단어선도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총괄 예보관을 주면은 총괄 예보관이 그래서 예보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한 3시 정도면 벌써 결정이 끝나. 그러면은 뭐 다른 거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4시나 5시쯤이다. 5시쯤에 이제 브리핑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보국장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뭐 청장도 있고 뭐 이러면서 또 관련 과장들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거지.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뭐 저기야 뭐 이 정도 간 것 같고 예상도는 이렇게 됐고 뭐 대기 상태는 이렇게 해서 나는 예보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브리핑을 하지.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 내 경우 봐서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뭐 이렇게 가지고 논쟁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어떻든 간에 결정은 다 반대를 해도 총괄 예보가 아니다 난 이거다 그러면 총괄 예보관으로 나가는 거야. 예보는 결정은 누가 해? 총괄 예보관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6시쯤에 완전히 결정이 돼가지고 매스컴에 뿌려져 가지고 9시 뉴스에 나오고 내일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예보예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자료가 내가 예보를 얘기해서 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앞에서 중국 사람, 뭐 저기서 뭐 영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나 보기 좋으라고 써서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통일된 규칙을 갖고 해야지 내가 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상을 지금 봐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전 세계를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어떻게 해요? 초창기 때는 전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외 전화라 그런지 비싸게 받은 거 여러분들은 세대는 몰랐을 것 같아. 그 전에는 회사에서 시외 전화 한번 잘못 썼다면 큰일 나. 국제 전화 한번 썼다면 큰일 나고 돈 차이가 엄청났었어.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은 글자 한자 보내는데 돈이 엄청 비싸다는 소리였어.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TV 문학 같은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전보 주고 받는 거 얘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골하고 통신하는 방법이 없잖아. 전화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모친 위덕 뭐 이런 거지. 뭐 급상경.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너희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글자가 너무 많아서 돈이 엄청 비싸지. 그러니까 아주 축약해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저기 모르니까는 우체부들이 그걸 또 해석해 주는 거지. 이거 이런 뜻이라고 알려주고 이러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야. 뭐냐면 글자 한자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던 시대 때 이때 이걸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울 이 전문에 대해서 그런 이 사고를 가져야지 접근이 빨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글자 한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이 만들어지고 이런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 한자를 줄이기 위해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지금 글자를 만들어 관측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까지 보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중국이야. 그럼 한국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서 자기 중국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일 쉬운 방법이지. 영문자하고 숫자야. 그러니까 주로 숫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숫자로 쓰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어느 나라는 ABCD 쓰고 우리는 기억니은 쓰고 일본은 또 다르잖아. 중국은 한자 쓰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 숫자로 쓰면 그런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주로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문자를 조금 넣어. 그래서 그걸 알파뉴메릭이라 그래. 영문자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숫자 이 전문이 만들어졌다는 그 배경을 알면 돼.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 GTS 통신망을 통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텔레타이프였었어요. 아까 거. 그 텔레타이프가 주가 되던 그런 시대였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화기도 그때 없었던 시대야. 이거 완성되고 그랬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주로 근데 그 지금도 많이 썼어요. SSB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야. 싱글 사이드 밴드라 그래가지고 자 우리 지금 전화하면 어떻게 돼? 나하고 서로 떠들어도 되죠. 그게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이거는 지금은 양방향 통신이 되는데 그때는 이게 어려웠던 시대라고. 이게 SSB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 듣기만 해야 돼. 그 다음에 내 말이 다 끝나면은 그때 이제 체인지를 해가지고 그쪽이 가면 내가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끝에다가 뭐 오바라든지 뭐 메뚜기 나와라 오바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얘기야. 무선에서도 그랬었지만은 유선도 그랬다는 얘기야. 내가 얘기 다 하면 이상 그러면은 그쪽에서 다 끝났구나. 그럼 또 내가 무슨 얘기다 하면 또 이상 그러면 오바 붙이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게 SSB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화기 에서 지금 통신 요금 받지도 않죠. 말로 하는 거는. 옛날 같으면 그 시외전화, 국제전화 해가지고 돈 엄청 그렇게 차등 줬는데 지금은 말 같은 거 이거는 자료도 아니라서 그렇잖아. 동영상이 막 하고 있잖아. 동영상이 크잖아. 말은 글자나 말은 몇 자가 안 되잖아. 그래서 돈 안 받고 있잖아. 근데 그전에 이 시대 배경에서 글자 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이 든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인터넷 베이스에서 이 자료를 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하면은 교육이 작년 맞을 거야. 작년에 그걸 완성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지금은 먼저는 지금 통신망 체제는 어떻게 됐어요? 국가통신망, 지역통신망, 세계통신망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등같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애들이 특히 막 그러지. 지네라 위상이 커졌는데 자기는 NMC고 뭐 동경이 왜 RMC냐고 막 지네가 RMC 같이 하려고 들고 막 이러고 있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등급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막 그래. 근데 인터넷 베이스로 하면 뭐 그런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허브가 있으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통신이나 이 전자가 앞섰잖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핵의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회원을 모집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뭉쳐가지고 글로 하면 좀 빠르고 하거든. 근데 일본 눈치를 보고 왜냐면 일본이 이런 얘기도 이제 한 번 더 나중에 해줄 거야. 그 뭐냐면은 저기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그 GDP의 그 몇 프로를 후진국을 해서 써야지 돼. 저기 우리 기상에서는 그걸 분담금이라 그래. 근데 일본이 엄청 많이 내거든. 우리도 꽤 많이 내고 있어. 그 세계에서 아마 우리 10번째 안에 많이 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돈을 근데 일본이 엄청 많지. 그래서 그런 돈을 받고 그러려니까 자꾸 저기 이 못 사는 나라가 일본 눈치를 보는데 실적은 우리 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많은 나라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지금 연세대학에서 지금 이런 거 안 가르친다 그러고 아마 서울대도 안 가르칠지 모르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뭐야 기상청 들어가고 또 뭐죠? 저기 기상기사 시험 보려고 그러잖아.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리고 이거 쉽게 안 돼요.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이 관측소 후진국에 제3세계 후진국에 관측소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야지 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설마 뭐 컴퓨터 하나 없을 거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기 그 대학 교수들은 잘 사는 나라만 보고 다니고 있다고. 국제여행으로 뭐 그런 사람. 나는 후진국만 다니고 있었잖아요. 미얀마에 가면은 한과에 PC 한 대가 없어요. 미얀마 정도가.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 그게 되겠어요? 내가 보면 이거 10년 안에도 안 돼요. 왜? 못 사는 나라는 세계 어디서나 계속 못 사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아까 분담금을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풍선 사주고 뭐 PC 사주고 그러는데 요즘은 기상청에서 아니 WMO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들이 존대 띄워 사주는 거예요. 고층 관측이 안 되니까. 근데 전 세계에다 PC를 다 깔아서 택도 없는 얘기야. 내가 보면은 이 전문 10년 이상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잘 사는 나라와 뭐 대학 교수들은 이거 곧 없어질 걸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문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보고 접근을 하면 좀 쉬울 거예요. 이게 지금 전문이 굉장히 지리해요. 그리고 뭐 외울 것도 좀 많고. 자, 그런데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전문을 누가 전 세계 있는 관측자들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아프리카도 있고, 아프리카 자꾸 얘기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기분 나쁘겠다. 약간 동남아 제3세계도 있고 막 그래요. PC 한 대 없고 막 그런 나라 사람들도 이거를 다 지가 관측한 거 전문 만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문 안 만들어요. 왜? 관측만 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PC에다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전문이 다 만들어져.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할 줄 모른다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축구 잘하는 카메론 말고 이쪽에 있는 나라 어디야? 내가 거기도 갔다 왔었는데 그 사람들 다 관측 다 잘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잘 안 통하고 뭐 그래도 그런 거 가지면은 전문 딱 보면 날씨가 어떻고 그래서 그 지방 날씨가 어떻고 그런지 전문 보면 다 알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으로 이 날씨를 그러니까 날씨를 전문화시켰다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문만 보면은 세계 각지에서 관측한 자료가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뭐 그 자료를 가지고 일기도를 그리고 일기도를 그리면은 현재를 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갖고 미래 예상도를 옛날에는 예보관이 손으로 그렸었는데 요즘은 그걸 컴퓨터가 계산해 가지고 예상도를 놔주면 그걸 보고 예보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경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왜 전문을 해야 되냐면은 전 세계가 오직 같이 알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관측자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내 입맛에 맞게 한국말로 관측해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문수자로 써가지고 통일된 자료를 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물론 미국을 거쳐서 왔지만 여가 나한테 온 거지. 그러면은 그 자료를 내가 번역을 해가지고 전문을 낸 걸 다시 복원을 해야 되잖아. 그때 오역이 나오면 안 되죠.
10도라고 관측해서 전문을 보냈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10도가 아니고 8도가 나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지. 물론 저기 전문 특성상 1도를 이렇게 특히 고층 같은 데서는 1도 정도는 저거를 해줘.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그 1도 정도는 틀려도 그 정도는 괜찮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고층은 뭐 영하 30도 뭐 되는데 영하 30도나 영하 31도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것 같아. 약간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대로 하면은 다 정확히 보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천문이 길어지잖아. 천문이 길어지면 그게 돈이니까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자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천문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생각하면은 외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만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전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하는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들어가면 좀 쉽다는 얘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